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는 챕터 4 DD 적용,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DD를 이제,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목표가를 설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쪽에 피보나치의 비율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또 공부를 또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게 나는 어려워서 공부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안 쓰시면 돼요. 그 기능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뭐 파동에 대해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시트에 나와 있는 목표가 관련은 다 사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엘리엇 파동도 힘들거니와 피보나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럼 피보나치를 또 안 쓰게 공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뭘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 FB 값을 안 쓰시면 됩니다. 이걸 안 쓰거나 아니면 이걸 안 쓰거나. 그래서 요 두 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고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지만이 이거를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다음 자리는 저 자리. 저 자리에 대한 이제 믿음이 가는 거고,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이 가야지 거의 그 자리에서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진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통계에 대한, 아니 이게 이 통계에 근거한 이 값들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떤 재주로 그걸 진입을 하겠어. 이게 괜히 진입하고 난 다음에 가슴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쫄리기만 쫄리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차트를 펴 놓고 차트하고 얘하고를 계속 맞춰 가지고 진짜 이 자리가 신뢰성이 있다 없다,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마디가 될지 아니면 이게 마디가 될지 이게 마디가 될지 이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거든.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HA 차트를 펴놓고다면 이런 마디들이 이제 눈에 보여서 이 값, 이 값, 이 값. 그냥 막 값을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BH 값하고 여기 BL 값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BL 값.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없는 게 HA 차트가 또 이제 세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극복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극복을. 그렇다고 해서 뭐 부뚜껑 다수의 한두 명을 데려다가 제가 맨투맨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매매를 해야지 벌어먹고 사는 입장인데 뭐 날마다 매매 중단하고 이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제 업이 아직은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뭐 인제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뭐 수익이 뭐 110%게 훌륭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인제 뭐 누군가를 교육시키면서 또 인제 넘어가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제 이론 목표가. 이 이론 목표가의 근간이 이걸 근간으로 둬 가지고 이쪽에 마디 목표가 이걸 정한다고 했죠. 예, 이걸 정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저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옛날에 인제 연구를 한 건데, 자 보죠. 이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건 일목균형표는 다 아시잖아요. 예, 일목균형표는 일단 뭐 T 차트, 분 차트에서는 적용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일봉 정도 되는, 굉장히 뭐 분봉이라고 한다면 뭐 한 120 분봉이나 240 분봉 정도 인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봉에 대해서는 일목균형표 적용이 맞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3분봉, 300틱 이런 차트에서는 적용하는 게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목균형표는 이게 차트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이게 쓰면 더 이게 만약에 300 특이 이걸 적용해서 쓰겠다. 더 인자 뭐랄까 판단에 혼돈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제 일목산인이 우리로 따지면 인자 호죠, 호. 일목산인. 이게 이름이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인제 목표가 관측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게 인제 책자로 나와 있고 그걸 인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책자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인제 엑셀로 인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린 그림을 어 이 앞전까지만 해도 이걸 여기 삽입을 안 했습니다. 삽입을 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제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시트는 안 집어넣고요. 주로 이제 매매하는 나스닥하고 항생만 넣어 놨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기 하세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다른 10개 종목에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항생만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뭐 넣는 거 쉽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잖아요. 예. 어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의 근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인제 균등 이게 제 막 그 말을 이제 많이 썼죠. 균등. 균등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마디를 파동을 그리면서 어떤 마디를 이렇게 인제 만들면서 막 인제 파동이 가잖아요. 이런 마디를 그리면서 인제 파동이 진행이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마디만큼 움직이더라는 거지. 이 마디만큼. 아 또 진짜 똑같아요? 아이고 그게 진짜 똑같으면 거기에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고 엘리엇 파동의 3파동은 1파하고 5파 중에서 제일 긴 파동이죠. 그래서 그 제일 긴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3파에 3파 중에 3파를 한다 하면 이게 인제 월등히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여튼 이런 균등한 길이를 가지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더라 이거지. 예. 상승해서 한번 만들어진 이 파동의 마디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음번 마디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받았던 이 조정은 다음번 조정할 때 거의 유사한 크기로 마디로 조정을 받는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도 어디까지 밀려 내려올지를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매수를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많이 내려왔네. 매수 진입. 그러다가 큰 거 다칩니다. 그죠? 그것도 뭐 손절을 갖다가 뭐 굉장히 짧게 두고 들어간다? 아유, 어린 반 프로씩도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방에서도 어떤 이 마디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방에서도 이런 마디를 그릴 때 매도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제일 인제 이게 멍청한 매도가 뭡니까? 이런 마디가 없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마디 없이 가는 거. 이럴 때 매도 때리게 되면 그날은 인제 죽는 날이에요. 하방으로 빠질 때도 이런 마디 없이 하방으로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 잡으면 안 된다니까. 왜 매수를 잡으면 안 되냐면 이게 인제 요렇게 빠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마디가 엄청나게 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나게 길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 가지고 인제 조정이 들어와야죠.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정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여기에 매수를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휘발유를 두고 불숲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되려 이런 상황일 때는 어 촉촉촉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촉촉. HA60에서요. 균등한 사이즈로 해서 얘가 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지속 시간도 뭐 1 분, 2 분이 아니라 한 5 분, 10분 정도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나와. 이게 지금 촉촉촉으로 보이는데 촉촉촉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물량이 확 쏟아졌잖아요. 예. 오버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데는 진입을 해도 불안하다는 거지. 언제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촉으로 나오게 되면 촉이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없는데 동 길이가 유사해요. 동 길이가. HA 이게 HA20이네. 죄송합니다. HA60으로 가야죠. 나스닥 HA60으로 HA60입니다. 얘도 지금 촉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왜 촉이 아니면 동 길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봉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양봉 나오고 이러면 촉이 아니라 그지. 촉은 적어도 한 10분 이상 막 지속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봉 길이가 유사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지. 이럴 때는 매도 딱 물량 씻고 여기서 양봉 하나 딱 뜰 때 그때 전량 청산. 요런 이제 촉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지금 촉이 아니죠. 봉 길이가 짧았다가 짧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봉 길이가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H60으로 그런 이제 촉 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쫙 밀고 내려갈 때 아니면 쫙 밀고 올라갈 때 그때는 환상입니다. 이 HH 차트가 참 환상인 것 같아. 음, 진입을 그 쌍바닥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플링하고 디커플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기에 대한 장중 강의 보면 있어요. 어, HA60에서 커플링과 디커플링이 보이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커플링하고 디커플링이 눈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믿고 들어가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손절도 되게 짧죠. 밀려 내려오면 바로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쪽일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계속 매수를 누르는 거예요. 매수.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매수로 갔는데 갑자기 음봉이 툭 튀어나와. 그럼 그 전량 매도 딱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계약수를 내가 많이 실어놨잖아. 계약수 많이 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백팅만 먹어도 아이고 배부르죠. 배부르죠. 근데 요즘은 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시장이 그만큼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타입 A입니다. 타입 A는 여기에 지금 FB 값을 여기 지금 적어놨죠? FB 값을. 이 FB 값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진행됐던 이 파동, 요게 이제 기준 파동이 되겠죠? 요 기준 파동에 대해서 FB를 적용을 했을 때 얘가 지금 00, 06, 12 자리가 여기에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타입 A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타입 A가. 그 다음에 요 마디에 대해서 요 기준 파동 대비해 가지고 여기 오는 게 233850 자리다라고 한다면 타입 B나 타입 C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타입 B를 적용하는 건 조금 곤란하다. 타입 B를 적용하는 건 좀 곤란하다. 왜? 이걸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타입 B를 적용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찔끔 요만큼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타입 B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00부터 해서 1, 2 자리까지 조정을 주고 내려온다면 타입 A를 적용하는 게 맞고 다시 얘가 지금 이 기준 파동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는 자리가 2, 3부터 해서 3, 8, 50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얘는 뭘로 적용한다? 타입 B나 타입 C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 기준 파동에 대해서 조정 들어오는 게 94, 88, 77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뭘 적용하는 게 맞다? 타입 D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모두가 이제 아주 해피한 퍼펙트한 이제 파동인 거죠. 뭐냐? E 타입 더블 가는 거예요. 더블 가는 거. 이 더블 가는 게 흔하게 나온 거라는 게 며칠 전에 나왔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거.
이 파동요. 아, 이런 거 먹어줘야 된다니까, 이런 걸. 이런 걸 먹어줘야 돼, 이런 걸. 저는 그때 이게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이때. 예, 이런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가는 파동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밥그릇만큼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손절 깊게 가져가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저걸 양껏 챙겨 먹을 거고, 스캘핑하고 내 밥그릇이 짧고 손질이 짧다라고 한다면, 저런 파동이 생성이 된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30대, 40대밖에 안 됩니다. 왜?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시. A 타입을 적용할 때와 B나 C 타입 적용할 때, 혹은 D 타입 적용할 때, 분명한 건 이 파동의 조정 폭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지. 틀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파동에 대한 어떤 선행이 필요합니다. 예, 누구는 딱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B나 C로 가야겠다. 아니야, 이건 D로 가야겠다. 누구는 보면 아는데, 누구는 보면 몰라. 차이는 뭘까요? 예, 파동 연구를 그 차트를 보면서 파동에 대해서 자꾸 이게 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닌 사람들은 이게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예, 같은 진주 목걸이라고 해도, 뭐, 이제 백작 부인님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의 가치와 돼지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의 가치가 틀리듯이, 같은 어떤 이게, 일목산인이, 개발을, 연구를 한 연구 산물이라고 해도, 이 결과는 각자 다 틀릴 거라 이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이론들이 100%다 맞는다면 너나 할 것이 다 떼돈 벌죠. 여기 우리가 보조지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보조지표 쓰고 있는 게 MA라고 그랬죠. Moving Average. 그거 외에는 달리 쓰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보조지표들이 맞는다고 한다면 전부 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 다 떼돈 벌었을 거고 선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빌딩 세웠을 거 아니에요? 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빌딩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어떨 경우에는 보조지표가 맞는데 어떨 때에는 보조지표가 안 맞더라 이것이.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니 맞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버팅기게 되면 그날 계좌 로스가 나버리는 거고 박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겁나 가지고 거기서 못 버티고 손절치고 나오게 되면 너 손절 쳤어? 나 지금부터 간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막 심리를 흔들 정도로 이 보조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조 지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쓰는 게 MA, Moving Average. 이동평균선은 전 세계인이 다 보는 거잖아요. 전 세계인이. 그렇게 해서 저는 뭐예요? 이 DD에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이동평균가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것만 딱 봐도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그럼 그냥 눈에 들어오죠. 하랭이가 위에 쭉 깔려 있어. 지금 역배열. 그럼 일봉 차트 이게 저걸 안 봐도 그러니까 이런 뭐 계속 차트는 열어놓고 있지만 이걸 안 봐도 DD만 딱 봐도 역배열. 그럼 장이 지금 굉장히 고난의 길을 겪고 있구나.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거지. 정배열로 그냥 한 1% 이렇게 남짓 때는 단봉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장에서는 눈 감고 매수만 던져도 다 먹을 수 있는 장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장에서는 눈 감고 던져? 야, 큰일 나죠. 봉 사이즈도 3%짜리가 아주 우습게 출몰하는 그런 장인데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되돌아와서, 자, A 타입은 뭐냐면, 기준 파동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조정을 들어옵니다. 조정을 들어오는데, 이 근처까지 조정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근처까지. 혹은 이 근처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96짜리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96이란다. 94짜리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고 한다면, 얘가 이 마디에 대해서 조정을 받은 게 있잖아요. 이 조정 받은 것만큼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조정 받은 것만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요만큼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요만큼 조정을 받은 걸 이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는 거지.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조정이 들어오는 게 어디까지 들어오냐? 이 기준 파동에 대해서 00, 06, 12 여기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이 되게 깊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뭘로 보이는 겁니까? 이게 쌍바닥으로 보이는 거죠. 쌍바닥으로.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그 궁뎅이 짝궁뎅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짝궁뎅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파동인데 이게 이제 뭐 누구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은 틀리고 용어는 틀리지만 맥락은 다 한 가지더라. 한 가지더라. 이렇게 조정이 깊게 들어오게 되면 하여튼 조정한 것만큼 고점에서 더 간다더라. 이게 A타입입니다. A타입. 그다음에 이제 B타입은 이 기준 파동이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이 기준 파동이 생성이 되고 조정이 들어와. 조정이 들어올 때 이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저점 대비해서 얘가 그 23, 38, 50까지 들어왔을 때 얘가 이렇게 다시 재상승을 한다면 여기 상승했던 기준마디 있죠? 요 기준마디보다 여기에서 여기 끝점에서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같은 거죠. 제가 계속 균등균등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A타입하고 B타입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 기준마디에서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왔냐에 따라서 어떨 케이스에서는 A타입을 적용하는 거고 어떤 타입에서는 B타입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A타입하고 B타입의 경계점이 애매모호하지만 피보나치 선을 딱 꺼보게 되면 얘는 지금 A타입 적용이 된다. 얘는 B타입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실제 이제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 마디예요. 요 마디. 그러면 이 마디에서 FB를 이제 꺼보게 되면 얘는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50이 들어왔죠. 50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조정이 이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1, 2, 요 밑에서 아니면 여기에 94까지 요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타입 A를 적용을 해 가지고 여기 조정한 것만큼 여기 요만큼이 어디서 고점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233850에서 50까지 조정 들어왔잖아요. 50까지.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50까지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A타입, B타입, B타입 적용을 받아야죠. 요 조정받은 끄트머리에 요 기준 파동이 조정 파동 끄트머리에서 이만큼이 더 올라가거나 C타입 여기에서 이 고점에서 이만큼이 더 올라가거나 C타입. 되려 이제 A타입하고 B타입은 분간하기 쉽습니다. 피보나치만 딱 꺾게 되면 이건 A타입 모델이야. 얘는 B타입 모델이야 하는데 B타입하고 C타입은 같은 조정폭에서 출발을 해버리다 보니까 얘가 지금 B타입을 적용을 할까 C타입을 적용을 할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디까지만 먹으면 됩니까? 목표가 계산했으면 타겟 B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 2하고 타겟 3 값 나오죠. 요 값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했을 때 타겟 2에서 타겟 3 요 사이만 먹으면 된다 이거지.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청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다. 지금 저 파동 주기로 하면 한 0.9% 1% 가까이 되는데 1%면 160T가 아닙니까? 160포인트 아니에요. 160포인트면 얼마야? 64, 24, 600T죠, 600T. 600T짜리 하나 먹으면 그날 매매 그만하셔도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타입 B하고 타입 C는
조정폭이 같기 때문에 유사한 게 아니라 같습니다. 조정폭이 233850 같기 때문에 타입 A하고 타입 B하고 타입 C하고는 해서 요 두 그룹으로 분간을 하게 되면 딱 갈립니다. 아, 얘는 타입 A, 얘는 타입 B 아니면 C. 근데 타입 B하고 C는 글쎄 애매모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타입 B까지 먹는다라고 보고 B에다가 MIT 걸어놓고 타입 C를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타입 B하고 타입 C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익절하겠다. 그거 먹어도 나는 훌륭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익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D입니다. 타입 D는요. 조정이 들어올 때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상방의 무드입니다. 상방의 무드. 그러니까 얘는 또 갈리죠. 상방의 무드가 뭐냐면 이렇게 기준 파동이 생겼는데 이 기준 파동에 대해서 조정 들어오는 게 조정이 너무 얕아. 그래서 요 조정의 마디가 뭐냐면 여기 94, 88, 77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찔끔 내리고 바로 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급격한 어떤 상승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타입 D가 잘 나온다니까. 근데 요즘처럼 장을 흔들어 버린다. 이거는 뭐 타입 A를 적용해야 될까 타입 D를 적용해야 될까 뭐 헷갈릴 정도인데 일단 어떤 추세를 가지고 쭉 움직이는 뭐 이런 거죠. 이런 요런 장, 요런 장에서는 타입 D가 많이 나옵니다. 타입 D가 많이 나와요. 타입 D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상방으로 막 가고 있는데 조정을 준다 한들 얼마나 조정을 주겠냐 이거지. 찔끔 조정 주고 위로 가버리고 찔끔 조정 주고 위로 가버리는 거지. 이럴 때 저 밑에서 받아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더라 이거지. 그죠? 안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막 휘젓는 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헷갈린다고 한 건데 장이 이제 강세장일 때는 D타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조정 찔끔밖에 안 준다는 거지. 조정을 찔끔밖에 안 주는데 요때는 요 조정했던 이엔 저점까지의 요 폭에 요만큼 올라가더라. 균등하게 요만큼. 이게 E타입입니다. D타입.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 E타입. 뭐 여러분들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우리 온 세계 전 세계인들이 다 원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한 강세장이죠. 강세장이 아니죠. 시장이 아니라 이 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봉으로 이제 계산하는 우리는 뭐 하루를 보고 사니까 뭐 하루살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를 보고 사는데 하루 중에서도 이제 저렇게 막 오버슈팅으로 해서 쫙 뻗어나가는 저런 것들. 오, 저런 거 먹으면 행복하죠. 행복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 기준 마디가 1%짜리였는데 그럼 몇 프로 먹는 거예요? 3%를 먹는 거 아니야. 그죠? 저도 이런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 먹는 게 참 쉽진 않은데 3%면 대박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0.1%에 16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포인트면 160포인트고 3%면 180포인트고 이거 하면 44, 16, 48 1700티 1700티 이런 거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이런 먹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이런 거 먹어보려고 대드는데도 왜 나한테 저런 걸 안 줘? 계속 보면서도 못 먹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격 관측론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목표가예요. 이론 목표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럼 밑에 하방은 그러니까 상방에 여기에요.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이게 리버스 된 거니까 뭐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됐죠. 이 그림이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입력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저게 기준마디다. 이게 어떤 놈이 기준마디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이게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죠. 기준마디 아무리 이제 저런 이론을 가지고 저 이론에 대입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쉽게 계산한다고 한들 저 값이 저게 지금 기준마디다라고 하는 그 기준마디가 눈에 안 들어오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백날 해봐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HA300 차트가 필요한 거죠. HA300 차트. HA300 차트로 하게 되면 기준마디가 눈에 딱 들어오죠. 이 기준마디가. 기준마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기준마디에 대해서 조정은 얼마큼 들어왔냐. 그럼 조정 들어온 양을 보고 얘는 A 타입, BC 타입 혹은 D 타입, E 타입. 그러면 대부분은 B 타입이에요. 대부분은 B나 C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B나 C 타입이다 보니까 그거 확률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마디 목표가 설정을 뭘로 잡은 거예요. 계산을 HA300을 뭘로 잡은 겁니까? B 타입으로 정해놓은 거지. 또 나는 B 타입이 아니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걸 갖다가 나는 C 타입으로 적용하고 싶다. D 타입으로 적용하고 싶다. 여러분들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거 아까 이게 방법 알려드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에 이 조정이 이제 이게 기준마디가 되잖아요. 이 기준마디를 갖다가 여기에 더해줄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줄지에 따라 가지고 B 타입이 되고 C 타입이 되고 A 타입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너무 헷갈리게 정해놓으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렇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하세요. 이름 목표가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일목요연하게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대로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가 헷갈리니까 정렬을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서 낮은 값으로부터 높은 값. 음봉일 때는 높은 값으로부터 낮은 값을 제시를 해서 내가 그래서 취할 수 있게끔 그래서 타겟 2, 타겟 3 값을 취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놨다 이거지 쉽게. 이것만 보고는 이게 헷갈리죠. 이게 값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값이 또 위에 값이고 어떤 값이 또 밑에 값입니다. 헷갈린다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정렬을. 그래서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게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해서 쓰시는 게 낫지. 마디 목표가는 주로 자주 나오는 놈을 입력해가지고 쓰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이거 함량 입력해서 저게 또 이제 쓰고 저거 입력해서 한번 쓰고 저는 장중에 계속 수시로 막 바꿔서 뭐 이것저것 해봐요. 해보는데 지금은 뭐 더 이상 이것저것 안 하죠. 왜 그러게요? 왜 그러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수정할 게 이제 거의 없어요. 버그라고 나오는 것들도 아주 뭐 짜질구레한 버그밖에 안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DDE를 사용을 하시면서, 이런 개선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뭐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은 그 기한이 30일짜리라고 했잖아요. 30일짜리. 네. 그런 분들은 아주 그 DDE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능이 대폭 연장된 90일짜리로 파일 드리겠습니다. 90일짜리. 근데 이분이 계속 더 잘 써. 그냥 그렇다면 뭐 1년짜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1년짜리로. 1년짜리로 그냥 파일 딱 만들어가지고 또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운영의 명거고 이론 목표가를 잘 이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요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하방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계산해서 여기에서 매수 먹고 때리고 매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방 먹고 하방 먹는 그런 어떤 매매 스킬을 구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 진입하고 여기서 청산하면서 스위칭하고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일정한 어떤 툴에 의해서 해야지만이 뇌동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뇌동 매매가. 이게 음봉이 나왔어. 또 음봉 나왔어. 야 하방이야. 매도. 이게 들어가 보십시오. 쫓아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내가 매도 들어간 줄 알고 갑자기 확 올려. 그 올리는 것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순간적으로 200대, 300대 올려버리죠. 그럼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 근데 귀신 같죠? 내 손절 따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에이, 얘 내려갈 거야. 손절 안 해. 손절 안 하고 버팅기면 어떻게 돼? 여기서 계속 올라와 버리지. 아, 참. 심리의 영역입니다. 심리의 영역. 예, 그래서 그 손절 주기로 한 자리에서는요. 손절이라 함은 명색이 손목을 자르는 건데 손목 자를 때 장난으로 자릅니까? 아니죠. 심사숙고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손목을 자르는 거죠. 뭐 어리버리 저기서 아 기다리면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를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고 난 손절 30T이면 이게 30T 이게 올라오게 되면 난 손절 때릴 거야. 에에 60T, 에에 120T. 이게 200T 올라왔네? 그러면 추매, 추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야지. 그런데 실제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추매에서 이제 뭐 추매에 성공을 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100T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열특 먹고 청산을 하죠. 쫄리잖아. 그러면 더 밑으로 확 내려가고. 여기서 버팅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쭉 올라가고. 그래서 손절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요번 강의가 조금 많이 이제 길어졌는데, 하여튼, 요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엘리엇 파동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좀 하시고, 좀, 이해가 되신다. 그래서, 엘리엇이 엘리엇이 파동 이론을 발표를 할 당시에 적용을 했던 피보나치가, 어,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 이해가 매매에 적용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기준 마디를 이게 기준 마디야라고 하는 그 마디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신다면 이걸 입력을 못 하는 거죠. 이 값을. 이 값을 입력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값들이 다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들이. 이 값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 아무리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1호 612가 가장 가까운 값이라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줘도 저 값에 진입을 못 한다는 거죠. 저 값에. 그래서 최근 점 FB는 반드시 엘리엇 파동에 대한 공부와 엘리엇 파동이 발표될 때 거기에 동반이 되었던 수반이 되었던 피보나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목표가 마디 목표가 그 다음에 이론 목표가 적용을 할 때도 파동에 대한 개념이 난 도저히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잡습니다. 손절 걸면 손절 주는 쪽쪽이 충분하게 손절 준다고 200틱, 400틱 손절 준다고 해도 그 손절 다 따먹히니까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나는 이 엘리엇 파동이라는 걸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 얘가 기본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봤다. 엘리엇 파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걸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쓰시면 안 돼요. 엘리엇 파동을 예전에 이제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밴드 만들 때는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올려드렸죠. 이런 자료들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전부 그 시간 내서 엑셀로 다 그린 것들이에요. 엑셀로 다 그린 것들입니다. 이게 캡처본이 아니잖아요. 캡처본이. 캡처본이 아니고 일일이 인제 다 그림을 그 엑셀로 인제 이 그래프를 인제 그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이미 다 이렇게 세상에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런 알려진 내용들인데 이런 알려진 내용들을 실제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매매에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의 몫인 거지. 이게 주로 인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자주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 고것만 인제 추려 가지고 나온 거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제 엘리엇 파동. 이 기본 파동 이것만 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기본 파동. 1, 2, 3, 4, 5 A, B, C. 이게 무한 반복된다. 무한 반복된다.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파동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이런 걸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당히 공부를 하셔서는 쪼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선행이 되고 나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걸 쓰시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쓰셔도 등락률 목표가, 통계 목표가, 그다음에 변폭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매의 어떤 스타일이 확 틀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저기서 추격 매도를 따라갔을 텐데, 예전 같으면 저기서 추격해서 매수 들어갔을 텐데 했던 그것들이 인제 사라지실 거예요. '어라? 변폭 다 채웠네? 어이구 그럼 지금 이 매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이고 조금 더 지켜봤다가 나는 아래 꼬리 공략, 나는 매수 들어가야지.' 야야야야야 이게 지금 변폭 다 채웠네. 아이고 지금 나 그러면 여기서 매수 잡은 거 청산. 이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해도 DD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니까 요런 용도로 쓰시고 어 목표가 계산하는 건 요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도모되기 전까지는 쓰지 마세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챕터 4 DD 적용 이제 8 강을 마쳤습니다. 사흘 동안에 강행군을 했어요. DD 실행하기부터 해 가지고 챕터 1 DD 실행하기, 챕터 2 DD 사용하기, 챕터 3 DD 기능 설명, 챕터 4 DD 적용. 그렇게 해서 강좌가 몇 개냐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20개, 20개. 동영상 올린 게 20개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거 올리면 21개죠. 21개면 편당 한 20분씩 잡으려면 400분이면 이거 보시고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쪼금 벅차겠네. 근데 공부하고 이게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벅차는데 이 동영상 제작하는 저는요. 사흘 동안 지금 목 아파 죽겠어요. 어제 아침에 마지막 찍을 때는 목이 잠겨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 이게 인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툴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해당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세요. 뭐 저기 유튜브가 됐건 제가 뭐 이메일이 됐건 고거는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주시면 댓글로 답을 주고 메일로 질문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메일로 질문을 주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 질문을 못 보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다른 분도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2번, 3번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거 올리게 되면 제가 답을 달고 그럼 제3 자가 볼 때 '아 저게 저거였구나.' 그러면 중복 질문을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쪼록 챕터 4 까지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인제 동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차후에는 인제 매매 이론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한 편 정도씩 매매 이론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까 합니다. 예. 뭐 저도 인제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서로 다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